그러면 연노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뇌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활의 단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조선은 활로 흥하고 활이 출세의 지향점이었고 활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활의 민족이었고 활의 나라였지만 활의 큰 단점은 활을 배우기 시작해서 능숙한 사수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활을 당겨서 그나마 제대로 쏠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게 되고요. 숙련된 사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에서 10년 이상을 수련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궁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활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체력과 근력과 또 숙련된 기술과 자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활이 있다고 해서 그 활을 당겨서 발사하고 또한 그렇게 발사한 화살로 적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오늘날 양성하는 데에는 굉장히 긴 시간,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조종사가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더 시간이 걸려서 십수년이 걸릴 정도고 그 기간 동안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활도 마찬가지여서 활 자체도 조선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하이테크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활을 다루는 궁수도 키우는데 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동안 급료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아무나 쉽게 당길 수 없고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익히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활 대신 누구나 손쉽게 화살을 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쇠뇌는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활의 단점 중 하나가 활을 당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근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력이 있어서 당겼다 할지라도 적이 내가 활을 잡아당겨서 쏘기 적당한 시기에 내 앞에 적이 있으려는 법이 없겠죠. 시위를 당겨서 조준을 했으나 적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위를 당긴 상태에서 적을 따라서 조준을 유지하는 동안 시위를 당겨 버티고 있는 소는 힘이 점점 떨어지죠. 순호 또 쇠뇌는 이런 활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기계장치의 힘으로 시위를 잡아당겨서 붙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수는 조준만 잘해서 어느 순간 발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총처럼 말이죠. 활의 큰 단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연사 속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궁수라도 시위에 화살을 매겨서 당겨서 쏘는 데 있어서 1분 안에 과연 몇 발이나 쏠 수 있었을까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아마 10여 발, 10수발 정도에 그쳤을 겁니다. 쇠뇌는 쇠뇌, 그 중에서도 연노는
이런 활의 낮은 연사 속도를 보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쇠뇌는 기계장치의 힘, 즉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통해서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화살이 자동으로 발사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위가 당겨지고 자동으로 화살이 매겨지고 자동으로 발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나 손쉽게 숙련된 궁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노, 연노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실록에도 나오는데요. 쇠뇌는 기계장치의 힘을 이용을 해서 시위를 당기기 때문에 실제 활처럼 시위를 당기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힘이 적게 들고 누구나 시위를 당겨서 누구나 손쉽게 화살을 날릴 수 있었기 때문에 노약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녀자조차도 능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속칭 부인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아녀자도 사용할 수 있는 노라는 뜻이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주기만 해도 시위가 자동으로 걸리게 되고 당기게 되면 활의 힘에 비해서 훨씬 쉽게 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안정되게 받치고 조준을 해서 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활처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연노의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쇠뇌, 그 중에서도 연노는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도 기관총 또는 기관단총에 비견할 만합니다. 연노라는 것이 명중률을 기대하기보다는 누구나 손쉽게 많은 화살을 짧은 시간 내에 쏘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둔 장비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의 기관총, 기관단총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같습니다. 기관총이라는 것이 한 발 한 발 수동으로 장전해서 조준해서 쏘던 소총과는 달리 명중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 번에 많은 총알을 흩뿌려서 적들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발 쇠뇌인 수노, 연노는 현대의 기관총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중률보다는 한 번에 일제히 많은 화살을 뿌려서 적들을 제압해내는 것. 그래서 변방의 성에 100여 기씩의 그 수노기가 배치되고 하는 그런 운용 방침이 정해진 것이죠. 즉 탄막을 형성하거나 급박하게 밀려드는 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주 유효하고 적합했던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수노기 그리고 연노, 조선의 쇠뇌는 사실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기계입니다. 원리가 사실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요즘은 학생들이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과학교재의 일종으로 채택이 돼서 수노기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키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조선시대에 존재했었던 수노기, 그 중에서도 용두삼시 수노기라는 유물을 모티브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든 목적은 첫 번째는 수노기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특성을 좀 공부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재현된 그 순호기 재현품들, 뭐 예를 들자면 전쟁기념관이라든지 또 영시공직박물관, 또 부천의 활박물관 이런 곳들의 그 순호기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박물관들의 순호기들의 재현품, 복원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만들 때 활 부분을 요즘 사용하는 기성활을 약간 개조를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활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현대활이 대략 한 130cm 남짓인데 그러다 보니까 활이 굉장히 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 순호의 모습과는 그 외형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순호에 사용되는 활은 노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쇠뇌에 사용되는 활이다라는 것이죠. 노궁은 일반적인 각궁에 비해서는 그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남겨진 노궁 유물들을 살펴보면 길이가 대략 100cm 내외, 104cm 또는 106cm 정도, 이 활체의 전체 길이가 말이죠. 이 정도여서 요즘 현대활과는 거의 20c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0cm 이상. 그래서 저는 이 노궁을 재현해 보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실제 노궁은 값비싼 각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복합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잘 켜서 만든 나무 판재에 최소 2겹 이상, 2~3겹을 겹쳐서 활체를 만들고 그것을 소힘줄로 칭칭 감고 오칠을 해서 보강을 해서 만든 활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목궁이었던 것이죠.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억세고 강했던 것이죠. 쇠뇌용 노궁이 일반 활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다면 쇠뇌는 막강한 궁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강궁을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목적의 쇠뇌는 이 활의 장력도 굉장히 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겨진 유물을 살펴보면 한오금 부분의 폭이 무려 45mm, 즉 4.5cm에 달하고요. 활체의 한오금 두께가 2cm가 넘습니다. 현대활의 2배가 되는 것이죠. 폭도 두께도. 이렇게 강력한 활을 사용을 해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당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쇠뇌는 강력하면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쇠뇌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쇠뇌에는 이렇게 짧은 화살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짧은 화살을 뭐라고 하죠? 애기살, 한자로는 편전이라고 하죠. 쇠뇌에 사용되는 화살도 똑같이 편전이라고 표기합니다. 다만 기존의 편전과 다른 점은 기존의 편전은 일반 화살과 똑같이 깃이 달려 있습니다. 비행할 때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요. 하지만 쇠뇌에서는 비행 안전성, 즉 안정적인 궤도, 안정적인 궤도는 명중률 향상과 관련이 있는데 쇠뇌는 사실 명중률을 목표로 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기계장치에서 깃이 있으면은 중간중간 걸리면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쇠뇌용 편전에는 깃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깃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비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멀리 날아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쇠뇌는 멀리 보내고 정확하게 날아가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많은 화살을 빠르고 빠르게 쏘는 게 목적이니까요. 쇠뇌용 현재 제가 만든
쇠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발씩 발사가 되고 총 16발 정도를 한 번에 장전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화살을 넣게 되는 전갑을 얼만큼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탑재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순호기 실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을 해야 합니다. 장전을 했으면 요즘 실제 그 총사격할 때처럼 한창을 한번 툭툭 쳐줘서 잘 정렬될 수 있게 하고, 총사격할 때 개머리판 견착을 하듯이 받침대를 신체에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발사를 합니다.